안녕하십니까. 벨라즈 원철TV의 산부인과 전문의 원철입니다. 소음순에 대한 말씀 더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순 비대로 인해서 또는 소음순 비후로 인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소음순이 커지고 언제 또 수술까지 받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음순은 여러분들이 혹시 아이들, 막 출산한 아이라든지 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목욕탕에 있을 때 여성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본다면 그런 아이들이 소음순이 비대한 아이는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물론 선천적으로 소음순이 비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신한 줄 모르고 또는 임신한 줄 알면서 약을 먹지는 않겠지만 환자분들 중에 호르몬 관련한 약물의 섭취로 인해서 태중의 아이가 소음순이 좀 비대해서 나오는 이러한 경우는 제가 외래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의뢰를 받아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 아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후천적인 이유가 소음순의 비대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소음순이 가장 왕성하게 크는 것은 성장과 동반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2차 성징으로 아이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변하면서 소음순은 커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불필요한 과도한 마찰, 자극 이러한 것들이 소음순의 비후를 조장하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성장을 초월하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소음순이 많이 커지는 경우가 언제냐면 호르몬과 관련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장 큰 변화는 임신이겠죠.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몸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착색이 된다든지 또는 소음순이 늘어진다든지 출산 후에 관리상의 문제로 그러한 소음순들이 자기 위치를 잡지 못하고 퍼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잠자리를 많이 해서 물론 그것도 어떤 접촉도 되고 자극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후로 소음순이 검게 되거나 더 늘어진다는 건 좀 과한 표현이라는 게 근거 없는 얘기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술로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과한 경우는 만들어진 얘기가 아닐까. 제가 20년 소음순 성형을 하면서 느낀 결론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소음순이 커진 이유 중에는 잦은 성경험은 그닥 중요한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후로 소음순이 크다 보면 환자들은 본인은 몰라요. 대부분 타인으로부터 소음순이 크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소음순이 크다고 해서 다 불편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소음순이 커서 불편하다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그날부터 심지어 잠을 못 잘 정도로 불편해하고 느껴지고 불편하다고 병원을 찾게 되고 수술을 해야 되겠고 잘라내야 되겠고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계 학회에서도 특히 이제 미주 쪽을 중심으로 한 미국 학회나 캐나다 학회 등에서도 소음순 수술이 너무 과하게 이루어지는 점, 특히 의료계에서 그런 걸 조장하는 점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날리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규율을 정한 바도 있듯이 소음순은 신중히 해야 되고 그다음 부작용이 없고 합병증이 없고 쉽다는 이유에서 쉽게 이루어지거나 추천하거나 권유되어서는 안 될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음순이 커지는 이유 중에 또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잦은 염증 때문에 소음순이 커진 것 같다. 내가 동네 산부인과에 가서 염증 치료를 자주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듣고 병원에 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염증이 자주 있다는 말은 보통은 의사사회에서는 1년에 한 4회 이상, 3개월에 1회 이상 병원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만성이다, 또 잘 안 낫는 경우다, 재발성이다, 또 재감염이 잦다 이런 원인들을 찾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모두 소음순이 크지는 않을 뿐더러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임신이라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장이나 이런 걸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염증이 자주 있더라도 소음순 커질 것까지 미리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소음순이 크면 염증이 자주 생깁니까? 라는 질문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소음순이 크면 소음순에서 보통 질염이라든지 이러한 질환은 질점막에서 발생하는 염증이 되겠죠. 그런 염증이 생기면 분비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많아진 분비물이 밖을 통해서 나왔을 때 불편하고 그렇게 또 잘 빠져나와야지만 환자가 편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오다 보면 커져 있는 소음순에 걸려서 또 주름이 많아서 그런데 어떤 자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음순이 조금 두꺼워지거나 또는 까매지거나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대단히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음순이 커진 것에 대한 것은 소음순 비대증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면 될 것이고요. 염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음순을 자른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때문에 우리가 초과삼간 태운다는 식으로 좀 과한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뭐 염증도 자주 있고 거기에 성적인 감각이 조금 이로 인해서 둔해지는 것 같다 등등 여러 가지가 뭐 복합적으로 있다면 이런 분들은 환자분과 충분히 상담을 해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뭐 염증이 자주 있으니까 소음순을 자른다. 그러고도 염증은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질 건강이나 또 어떤 염증을 예방하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정리드린 말씀을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소음순 비대증에 대해서 생길 만한 원인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실 수 있도록 하고 어쩔 수 없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그다음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